네, 23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던 문제를 못 끝내서 계속하면 그 물체가 낙하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 그림으로 하면 이제 원점에서 어떤 끝점으로 낙하를 하는데 그 가장 짧은 시간에 걸리게 하는 패스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줄을 어떻게 매달아야 얘가 가장 그 빨리 여기로 떨어질 것인가, 뭐 그런 문제예요. 아니, 교수님 그냥 자연낙하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 수직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 unconstrained motion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constrained motion,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있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조건이 이제 수평으로도 어느 정도 이동을 하게 했을 때 그 이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장 빨리 내려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잘 보면은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점하고, 뭐 원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0으로 잡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떨어질수록 감소하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델타 t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는 그 속도 분의 그 어떤 지점에서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는 ds라고 하고, 거리를 그 지점의 속도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ds하고 v하고 구해줬기 때문에 v 값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ds는 이렇게 y의 변수를 써봐요. x의 변수를 쓰지 말고, 이제 뭐 그건 이유는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렉처 24. 자, 이거를 그래서 쓰면 v는 루트 2g는 이제 그 루트 2g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루트 y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dy가 저기 ds는 이걸 쓰면은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죠. 이 값을 쓰면 되니까 여기가 가져오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펑션, 이 안에 함수 아니 적분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이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f의 변수가 x하고 x 프라임하고 파라미터가 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f는 루트 y분의 루트의 1 플러스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적용을 하면 그 dy분의 이렇게 써야겠죠. x하고 y하고 지금 서로 그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0. 근데 이 함수에서 x에 대한 의존도는 없죠. 의존은 없으니까 얘는 그냥 0이고, 자, 이 값은 구하면은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그 루트 y는 그대로 나오고 분모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밑으로 갈 것이고요. 1 플러스 x 프라임의 제곱에 2가 나오는데 2는 어차피 지워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는 어차피 캔슬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는 방정식은 이놈이 이것이 y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그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y분의 루트 아이고 그대로 다시 쓰면 이것이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는 그 y에 대해서 y와 무관하다는 뜻이고요. 이 값을 루트 c라고 해봅시다. 뭐 왜 루트를 붙이는지는 뭐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뭐 그냥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다만 편의상 붙인 거고요. 자, 이게 이 곡선이 만족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더 풀어보면은 얘를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죠. d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dx 나누기 dy니까 이것이 저거 분모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루트 c에 그냥 일단 x 프라임이라고 쓰고 얘가 루트 c에 루트 y에 루트 1 플러스 x 루트에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여기 루트가 다 없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요걸 다시 정리하면은 x 프라임의 제곱 항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럼 1 마이너스 cy가 되고 이퀄 cy 이렇게 돼서, 따라서 x 프라임이 정의는 물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것이 이걸 쓰면은 위에 구한 걸 쓰면은 1 마이너스 cy분의 cy다. 지금 그냥 푸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cy를 새로운 변수를 써서 세타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써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도 또 명확해져요. 자 이렇게 되고, 이놈은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러면은 dx는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dx는 cy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했고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1 마이너스 cy는 그러면 코사인이 되겠죠. 곱하기 dy를 하면 dy는 여기서 2c분의 1에 이걸 이용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을 하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여기서 미분을 하지 말고 요거를 미분을 하면, 자 여기서 미분을 하면 이놈은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를 한 다음에 다시 코사인 2분의 1을 하나 넣고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코사인과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세타랑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이랑 캔슬이 되고 이것도 캔슬이 되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그냥 c분의 1에
C분의 1이 빠졌죠. C분의 1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C분의 1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됩니다. 하고 D세타. 그렇죠. 또는 2분의 1에 20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도 되죠. D세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를 적분을 하면은 간단히 마이너스 저기 2c분의 1에 2를 적분하면 그냥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상수가 있는데 이거 생략하고 상관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구했던 y는 정의에 의해서 변수 변환에 의해서 바로 2c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유명한 아주 재밌는 방정식인데 이건 사이클로이드 이걸 이렇게 부르는 파라메트릭 이퀘이션.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이클로이드인데 이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은 이제 y 콜 x fx 이런 꼴로 써진 게 아니고요. 이런 걸로 써진 거를 그냥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근데 이런 꼴이 아니고 그 y는 어떤 다른 것의 또 매개 변수의 함수고 x도 어떤 또 다른 매개 변수 함수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사실은 얘가 결국 y하고 x 사이의 x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은 바퀴 있죠, 바퀴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x축, y축이 있고요. x축, y축이 있고 조금 약간 자 이게 있는데 어떤 원을 생각합니다. 원을 생각하는데 원이 이제 여기 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이런 원을 생각을 하고 자, 이 원이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그 원반이라고 생각. 타이어 바퀴가 정확히 원반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요 한 점을 이제 따라가 봐요. 요 한 점을 따라가면은 얘가 이제 굴러가겠죠. 굴러가면은 이게 그냥 미끄러지면은 얘가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원을 따라 움직이면서 앞으로 또 가죠. 앞으로 가죠. 자,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 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 바로 그 문제에서 얘가 이제 굴러가면 이제 다음 순간에 다른 곳에 있을 텐데 다음 순간 이렇게 있을 텐데 색깔을 살짝 바꿔서 색깔을 바꿉시다. 자, 여기 있을 텐데 이때는 이 점이 어디 있을 거냐면은 얘가 이동을 했을 것이고요. 이게 얼만큼 이동을 했느냐면은 이 반경을 a라고 하고요. 이 반경을 a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동한 것이 a 세타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렇죠? 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얘가 이제 이만큼 이동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y 값은 그 원래에서 가만 있어봐. 시작점을 여기로 주는 게 아니고 다시 그릴게요. 시작점을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원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자, 이 원점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얘가 어떤 패스를 그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굴러가면은 그 여기서 이런 패스를 그리게 되거든요. 이런 패스를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따라가 보면은 굴려보면 이런 패스를 그리게 될 텐데, 자 이게 이제 그 세타만큼 이동을 하면 바로 그 여기에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축을 우리가 그으면, 새로운 축을 그으면 그 이때의 이제 여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위치가 이게 이제 y 값이 여기서 y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때 요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게 되는데, 자 이거를 따져보면 결국은 x 값은 일단은 a 세타만큼 이동을 한 것도 있지만 이게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런 그만큼 이제 빼줘야 되고요. y 값은 a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기 a 코사인 세타니까 a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바로 그 여기서 구한 사이클로이드의 방정식이고요. 물론 여기서 이 경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c 값이 그 음수인 경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느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이클로이드 모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양을 하게 되거든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파란색으로 그리면 자 얘가 이런 방식으로 떨어지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그 모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최소 시간이 걸리는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섹션이 몇 번째 섹션이냐? 내 섹션 넘버를 까먹었는데 그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 변수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빼고요.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하고 뭐 두 개, 세 개, 지금 한 개를 썼는데 지금까지 한 거 한 개인데, 그러니까 라그랑지 이퀘이션도 한 개였죠.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도. 그 다음에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케닉스 역학에서의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쇼티스트 패스를 찾는, 또는 뭐 쇼티스트 패스가 아니라 뭐 어떤 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패스를 경로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어떤 경로를 찾는데 그 이제 이게 2차원에 국한될 필요가 없잖아요. 2차원에 국한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이 값을 x 마지막 값 xf, yf, zf 이건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그 요 함수가 그 y equal fx y하고 x 사항의 관계가만 있는 게 아니라 z도 알아야 되죠. 자,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경로 함수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경로 하나를 어떤 라인을 곡선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i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이가 i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경로의 함수를 얘는 y도 있고 z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미분치를 갖느냐 하는 것도 있고 x는 여기서 파라미터로 보고요. dx 이거를 최소화하는 경우에 따른 뭐 최대일 수도 있고요.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i의 변화를 0으로 넣는 패스를 찾으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어떤 임의의 패스를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게 솔루션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임의의 패스를 놨을 때 yx가 large yx가 원래 솔루션에다가 더하기 에타의 엡실론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z도 마찬가지로 원래 솔루션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에타 프라임 아니 프라임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 가파에 에타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델타 i를 0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이거를 얘도 0이고 여기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이유는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파파에 대해서도 0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부분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 하나일 때 이 방정식을 유도한 것과 아주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과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똑같이 라운드 y 프라임 f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0 이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역시 똑같은 방정식이 나오는데 똑같은 종류의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y 대신에 z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서 우리가 최단 거리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이제 직선이 될 텐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나오겠죠. 물론 결과는 이렇게 돼요. y 프라임도 컨스탄트고 z 프라임도 컨스탄트인 이게 우리가 직선인데 자, 그런 방정식을 구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shortest pass in 3D 3차원에서 뭐 이거는 예를 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죠. 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generalized L이 두 개인가? to
n개의 independent variables 자, 이거를 뭘 쓰냐면 예를 들면 Q1, Q2 등등등등 해갖고 QN까지 있어요. 인디펜던트한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변수가 그것에 대한 미분치도 있겠죠. Q1 프라임에 Q2 프라임에 한 다음에 QN 프라임 있을 거고 이거 파라미터를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 X라고 씁시다.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QI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QI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값이고요. 물론 여기서 I는 1에서부터 N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펑셔널이 있을 거고, 이 값이 있을 거고, 이 값이 이니셜 포인트부터 F에서 자, 여기서 물론 그 이니셜 포인트하고 파이널 포인트는 전부 이 세트에 QI의 첫 번째부터 QI의 두 번째 하고 이거 픽스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F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지정된 F의 1, F의 2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n차원에 우리가 그림으로는 그릴 수가 없지만 3차원이 넘어가면 그냥 그 수학적인 어떤 공간에서 한 두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떤 f라는 함수의 적분으로 그래서 이건 물론 q1, q2 하고 이거의 미분치 한 다음에 x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dx 자, 이거를 그 델타 i를 제로로 만드는 그 스테이셔너리 그 패스를 만드는 그 이건 사실 맥시멈 미니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3차원에서 뭐 새들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 한 장 같은 거. 그런 그 얘기는 나중에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걸 만드는 방정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걸 전부 다 그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션 유도를 할 수가 있죠. 모든 개별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운드 q의 i 프라임에 마이너스 라운드 qi의 f는 0.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에서 뭐 우리가 뭐 항공편 얘기를 했지만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프랑크푸르트까지 최단 거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은 변수가 한 개밖에 필요가 없는데 두 개죠. 3차원이니까 그 3차원을 무시한 한 개밖에 없죠. 지오데식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쇼티스트 패스 또는 어떤 최적화된 패스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서 늘 하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 예를 들면은 길찾기가 그냥 우리 도로가 직선으로 뚫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최적의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내비를 쓴다고 하면 교통 상황까지 반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쓰겠죠. 그 중에서 뭐 시간을 최소화하는 건 어떤 패스고 그 다음에
뭐 거리를 최소화하는 거는 어떤 패스고 이게 나오잖아요. 옵션을 정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찾죠. 그 알아서 찾는 방식이 사실은 그 이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램 상에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건 물론 다른 문제지만,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 늘 쓰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뭐 유명한 게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세일즈맨이 그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광주를 광주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쳐봐야 한 열대 군데를 하루에 가야 되는데, 이거 계획을 잘못 짜면은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최적화겠죠. 어떻게 하면 이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런데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 라그랑제 오일러 라그랑제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물리학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게 바로 해밀턴스 프린시플하고, 이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일단은 그 우리가 뉴트니안 미케닉스에 적용되는 거를 봅시다. 뉴트니안 미케닉스에 처음 적용이 됐죠. 뭐냐면 일단은 뉴턴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뭐 뉴턴의 법칙이 뭐 관성의 법칙도 있고 뭐 힘과 가속대 법칙도 있고 그 액션 리액션 제3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 방정식으로 쓰면 뉴턴의 룰을 방정식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입자가 어느 입자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이제 움직이는데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겠죠. 속도도 같고 가속도도 같는데 어떤 자 이것의 가속도하고 질량을 곱한 값이 그 외부의 힘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외부의 힘이 그 어떤 포텐셜 컨서버티브 포스라고 하면, 이놈은 그 어떤 포텐셜도 위치만의 함수죠. 이거에 그라디언트를 취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컨서버티브 포스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냐 그 가속도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인 이유는 그 포텐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포텐셜이 거리만의 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리만의 함수기 때문에 포텐셜 그라디언트를 취하면 그게 지구 중심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뉴턴의 법칙을 하나로 쓴 것이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힘이 없으면은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고. 첫 번째 법칙. 두 번째 법칙이 이제 이 방정식 자체고, 세 번째 법칙은 사실은 입자 두 개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은 유도가 되는 거고요. 자, 해밀턴스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사실은 전혀 다른 프린시플인데, 이 바로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그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이에요. 그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인데 일종의
근데 이제 어떤 뭐에서의 베리에이션을 프린시플이냐고 하면은 어떤 액션이라고 하는 그런 액션, 우리가 액션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이에요.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인데 액션 S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의 함수고요. 적분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근데 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L이라고 하는 함수는 x의 함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x1, x2, x3 사실 더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xy 입자 하나 같으면 x, y, z죠. 하고 이제 파라미터는 t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벡터를 x라고 쓰면, 그리고 요것에 이제 미분치니까 그 x 도트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그냥 x라고 쓰고요. x의 도트는 다른 게 아니라 x라고 하는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거고요. 일단 파라미터는 t가 되겠고요. 시간이요. 여기서 t는 시간이에요. 자, 이런 양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델타 S는 영인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에요. 라그랑주가 사실 처음 해갖고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값이고, 이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힘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냐,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그래서 이 역학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x 도트의 크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v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또는 변수를 우리가 다 쓰면 2분의 1의 m의 얘는 x 도트의 제곱 플러스 y 도트의 제곱 플러스 z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빼기 v의 x 벡터 x, y, z의 다 함수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은 얘를 뭐 이렇게 씁시다. 그냥 2분의 1의 m의 서메이션의 i의 xi j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씁시다. x1 각각을 x1, x2, x3라고 하는 거죠. x3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v. 자, 그럼 여기에 이건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건데 이 해밀턴 프린시플에 적용되는 함수는 이퀘이션을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역학에 적용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일러 이퀘이션 또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오일러 이퀘이션 또는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수학적으로는 똑같고요. 다만 이제 역학 문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요 펑셔널에 대한 요것에 대한, 그러니까 최적의 패스를 구하는 라그랑지 이퀘이션,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액션을 최소화하는 패스를 구하는 거죠. 액션 S. 그러니까 해밀턴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어떤 입자가 이동을 할 때 위치하고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x하고 초기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나중에 위치가 있을 건데, 얘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어떤 x하고 t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하는 그 방법이고요. 방식이고요.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해밀턴 프린시플이고, 그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을 최소화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값을, 물리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로를 따를 것이다. 시공간에서. 그게 해밀턴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액션을 S를 최소화하는 경로를 따른다. 뭐냐면은 입자의 운동은 그게 해밀턴 프린시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이퀘이션의 모션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퀘이션을 구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파라미터가 t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1, x2, x3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걸 xi라고 하고요. xi 도트분의 라운드 l은 마이너스 라운드 xi 라운드 l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걸 구하면 얘는 라그랑지안이 포텐셜 운동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은 마이너스의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m의 xi의 도트 이렇게 되겠죠. x 도트 제곱 xy 도트 제곱을 미분을 하면은 2xi 도트가 되니까 2분의 1 빼가지고 캔슬이 돼가지고, 자, 그럼 이 결과적으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mxi의 더블 도트 더하기 라운드 xi분의 라운드 v는 0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이거를 우변으로 보내서 얘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면 이걸 성분별로 쓴 거고요. 성분별로 쓴 거를 벡터 전체로 쓰면은 얘는 벡터의 2차 미분이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라디언트의 한 성분이잖아요. 이게 그라디언트 V. 이 다른 게 아니라 뉴턴의 방정식이 나온 거죠. 뉴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뉴턴의 역학을 이해하는 아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뉴턴의 법칙을 유도했다고 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왜냐하면 뉴턴의 법칙이 유도가 되도록 라그랑지안을 잡은 것이니까, 이 어떤 함수를 잡은 것뿐이니까.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뉴턴의 법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하여 해밀턴 프린시플이고요. 해밀턴 프린시플은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해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라그랑지안의 적분인데, 시간에 대한 요 액션이라고 하는 값이 최소가 되는 상태로 최소가 되는 그런 경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입자는 그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르니까 이건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을 할 것이고요. L에 대한,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량이 되겠고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더하면 에너지인데, 이걸 빼면 뭐냐, 왜 갑자기 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 값은 그냥 정의된 값이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니까 이게 뉴턴 방정식과 동일해지는 거죠. 자, 뉴턴 역학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술하는 거죠. 근데 이 해밀턴 프린시플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해밀턴스 프린시플은 해밀턴 그 매우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물리학 그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고 그 요것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들의 역학도 뒷부분을 좀 배워야 할 텐데 그 물리학을 많이 공부하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